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교재는 275페이지 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일단 쪽지 시험 봤었던 게 변경이 있었죠. 그래서 정책의 변경하고 추정의 변경. 그래서 정책의 변경은 어떤 법을 바꾸는 거고, 감가는 아니고 무슨 법 쓴다고요? 소급법. 그 다음에 추정은 감가나 대손 등이고 무슨 법 쓴다고요? 전진법. 그 다음에 외우지는 않을 건데 변경 문제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면 이거 잘 나와요. 오류. 그러니까 오류가 있고 변경이 있습니다. 둘 다 고치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오류는 잘못된 걸 고치는 겁니다. 근데 변경은 맞는 방법이 있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어. 아니면은 법에서 A를 썼었는데 B로 쓰래. 이렇게 변경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맞는 거를 맞는 걸로 고치는 건 변경이라고 하고, 잘못된 거를 맞는 걸로 고치는 건 뭐라 그래요? 오류라고 합니다. 근데 변경 외워놓으면 오류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변경 아니면 오류니까.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에 보시면 변경 다음에 오늘 볼 게 요거 있었죠. 수출. 수출은 무슨 일 기준이요? 선적일 기준. 그 다음에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환가일 기준. 기준 환율하고 재정 환율. 그 다음에 오늘 보실 게 275페이지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관련돼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세금계산서는 몇 매 발행한다고요? 2매. 공급하는 자랑 공급받는 자.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행의 원칙은 무슨 시기요? 공급 시기. 그 다음에 예외는 다음 달 10일까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죠.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자라고 있어요. 법인하고 개인 중에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자. 그 다음에 3억 원이 안 되는 사람은 전자로 해도 되고 종이로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송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전송. 언제까지요? 발급일 다음 날까지. 그 다음에 거기 275페이지 여기 위에서 한 6번째 줄 정도 보시면 5년간 세금계산서 보존 의무가 뭐 된다? 면제된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국세청에다가 전송하잖아요. 뭐예요? 전송. 그러면 국세청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그 일반적으로 회계 관련된 서류는 대부분 다 5년 보관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5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데 국세청에 전송을 했으니까 국세청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대부분 보관합니다. 프린터해서. 왜냐면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프린트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프린트 해갖고 보존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275페이지 수정세금계산서에 별표 하나만 쳐넣으세요. 간혹가다 한 번씩 이론 문제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고치는 걸 뭐라 그러죠? 수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오는 거는 요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요. 작성일자가 소급되는 경우. 요게 시험 문제 나와요. 작성일자가 뭐 되는 경우요? 소급되는 경우. 거기에서 첫 번째 게 나온 적 있어요. 내국신용장이나 뭐 갖고 왔을 때요? 구매확인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5월 1일 날 거래가 있었어요. 근데 이 거래가 원래는 매출의 과세였어요. 근데 이 거래처에서 7월 10일 날 내국 신용장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매출 과세가 아니죠.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매출의 영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7월 10일자로 발행하는 게 아니라 5월 1일자로 매출의 영세로 뭐를 해주는 거예요?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급 그러면 옛날 걸 고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 위에 보시면 작성일자가 소급되지 않는 경우 있죠? 요거는 해당되는 날짜로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성일자가 소급되지 않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만약에 5월 1일 거래는 똑같아요. 그래서 매출에 과세로 발행해 줬는데 7월 10일 날 반품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7월 10일 날짜로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매출에 뭐를요? 과세를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로 발행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내국 신용장 갖고 왔을 때는 날짜를 언제 걸 고쳐준다고요? 5월 1일 걸. 왜냐면 5월 1일 게 잘못된 거니까. 근데 이 반품하거나 뭐 아니면은 금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는 그 날짜로 다시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면 옛날 걸 고치냐, 옛날 거를 안 고치냐,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옛날 거를 고치는 요 내국 신용장 여기 시험 문제 한 2번 정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277페이지 영수증. 그래서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아닙니다. 그냥 영수증은 일반적으로 영수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많이 보는 영수증은 요거 있어요. 간이 영수증. 근데 이 영수증의 특징은 증빙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정을 받으시려면 꼭 증빙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국가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279페이지로 오세요. 278페이지에서 죄송한데 하나만 좀 볼게요. 거기에서 저것 좀 볼게요. 밑에 있는 박스 2번에 역외군송업. 이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앞으로도 계속 강조할 건데 우리 역외군송업에 무슨 버스만이요? 전세버스만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다 영수증 처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전세버스만 메인 매출 전표에다 넣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무슨 전표에다 넣는 거예요? 일반 전표에 넣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격 안에 부가가치세는 들어있어요. 뭐 KTX를 타신다거나 비행기를 탄다거나 그러면 그 가격 안에 부가세는 들어있는데 부가가치세로 인정은 못 받아요. 왜냐하면 법에서 역외군송업에서는 누구만 인정해주겠다? 전세버스만.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어제도 그 얘기 했잖아요. 대한항공에 전화해갖고 우리 티켓 관련돼서 세금계산서 끊어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왜냐면은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도 좀 봐주세요. 특히 요거 중요해요. 시험 문제에 KTX 나온 적도 있고요. KTX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비행기 나온 적도 있어요. 비행기도 당연히 안 돼요. 역외군송업은 전세버스만. 그 다음에 279페이지 보시면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의무의 면제. 그래서 택시, 노점, 행산, 무인 판매기인데 택시는 영수증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예전에 저기 친구 동생 결혼식 한다 그래갖고 거기 가다가 택시 아저씨랑 여자분이랑 싸우고 있는 거 봤어요. 영수증 때문에. 그러니까 택시 아저씨는 영수증 발급하는 기계가 고장나서 영수증 발급을 못 해준다. 거기 아가씨는 뭔 소리냐, 무조건 내놔라 이래갖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회사에서 비용 청구를 하는 것 같아요, 폼이. 왜냐면 웬만하면 그냥 돈 주고 안 된다 그러면 네 그러고 말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뭔가 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었을지. 어쨌든 그걸로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무조건 옛날이 돈 벌려면은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은 저도 세무사 사무실에 다녔을 때 그걸 했었는데 비용이 적잖아요. 그러면 택시를 다 넣는 거예요. 몇 월 며칠 택시, 몇 월 며칠 택시 이렇게 해갖고 막 입력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왜 가능했었냐면 과거에는 택시 타도 영수증이 없었거든요. 영수증이 없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비용이 모자르잖아요. 그러면 몇 월 며칠 택시, 몇 월 며칠 택시, 몇 월 며칠 택시 해갖고 1년 동안에 막 1, 200씩 넣어버리는 거예요. 영수증이 없는데도. 그렇게 해도 국가에서 못 잡는 거예요. 왜요? 영수증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걸립니다. 왜냐면 택시에서도 뭐 받을 수 있어요? 영수증 받을 수 있죠. 아니면 카드를 긁으면은 카드 내역서 남잖아요.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이게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원래 이게 다 오픈이 되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오픈이 돼서 가장 안 좋은 거는 매출액을 못 속이잖아요. 근데 원래 투명한 사회가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도 알잖아요. 다 투명해질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참 돈 버는 거든 어쨌든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저기 뭐냐 다 무인화가 늘어날 거고 좀 슬퍼요. 그런 거 TV에 나올 때마다 좀 슬퍼요. 왜냐면 나도 나중에 저기 알바를 또 떼야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알바 뛰기 제일 좋은 건 저거밖에 없잖아요. 뭐냐 배달 알바. 맞죠? 배달 알바밖에 없어요. 근데 배달 알바도 이제 나중 되면은 또 알아요. 기계가 할지. 맞잖아요. 아니면 드론으로 할지 외국처럼. 우리나라는 또 빨리빨리가 다 가능하니까 어느 순간에 드론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먹고 살 게 줄어드는데.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끝쪽 가로에 소매업의 경우에는 279페이지 죄송합니다. 279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2번 끝쪽에 가로에 보시면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발행해줘야 돼요.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하면 발행을 해줘야 됩니다. 발행 가능. 거기는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도매업자하고 소매업자하고 거래하죠. 그리고 소매업자는 누구하고 거래하죠? 최종 소비자랑 거래를 해요. 그래서 소비자하고 거래할 때에는 영수증만 주면 돼요. 요때는 영수증만 주는 거예요. 뭐만요? 영수증만. 왜냐면 이 세금계산서라는 건 이분들끼리 주고받는 거거든요. 업자들끼리. 근데 소비자는 업자가 아니죠. 근데 간혹 가다가 여기가 최종 소비자가 아니고 사업자로 바뀔 때가 있어요. 원래 일반적으로 회사는 소매업자한테 안 사요. 왜 안 사죠? 소매업이 무조건 가격이 뭐하니까? 비싸니까. 근데 간혹 가다 진짜 급해갖고 소매업자한테 가서 소량으로 구입할 때가 있죠. 그리고 그때는 요구를 해야 돼요. 무슨 요구를 해야 돼요? 세금계산서 주세요. 근데 이거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모든 업종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업종이 다 세금계산서 발행한 건 아니니까.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업종일 때에는 달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비 처리도 해야 되고 부가세 처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세금계산서가. 그래서 이런 경우 아니면은 대부분 소매업자들은 영수증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수증만 받죠,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사업자가 아니니까. 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3번에 보시면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가 간주공급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몇 번이냐? 6번에 보시면 간주임대료. 우리 간주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 가짜? 가짜. 가짜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뜻이에요. 거기에 있는 게. 그래서 간주 공급하고 간주 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다.
다음에 거기 4번에 보시면 영세율이라고 있어요. 영세율. 요거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영세율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매출에 영세가 있고, 매출에 뭐가 있죠? 수출이 있죠. 영세는 간접 수출이에요. 수출은 직수출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예요. 영세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얘는 세금계산서가 없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분계 푸실 때 매출 영세는 보시면 요게 있어요. 근데 매출 수출은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영세는 간접 수출이라 그랬죠. 간접 수출의 뜻이 뭐냐면 이 거래처가 우리 회사 물건을 사다가 수출하겠다는 얘기예요. 수출하는 회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남의 물건을 사다가 수출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수출하는 거. 그래서 사다가 수출하는 업체가 요게 되는 거예요. 매출에 뭐요? 영세.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 자체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뭐 할 거야? 수출할 거야. 그러면 수출인데 왜 수출은 세금계산서가 없냐면은요. 그 상대방 거래처가 외국 회사잖아요. 그러면 외국 회사는 우리나라의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발행할 수 없어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매출의 수출은 세금계산서가 없고 매출의 영세는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뭐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모든 영세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발행할 수 없다, 발행할 수 있다, 발행할 수 있다가 맞는 거죠. 그래서 참고하시고. 다음 거 보시면 281페이지. 281페이지 보시면 우리 증빙에 네 가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보시면은 세금계산서 수취본. 그래서 일단 국가에서 제일 사랑하는 증빙은 세금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은 그 가운데 박스 보시면 1번 예정신고 때 제출해야 되는데 확정신고 때까지 제출하면 인정해 줍니다. 나중에 요거 연습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예정 때 놓쳤으면 무슨 신고 때 해라? 확정신고 때 해라. 그 다음에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그래서 제출을 하면은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정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 요 경정이 뭐냐면은요. 요 경정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신고가 잘못된 경우. 우리가 신고를 했는데 잘못 신고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때는 이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서 이 경정기관이라는 곳이 일반적으로 저기라고 보시면 돼요. 세무서나 이런 기관의 확인을 거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고 있으세요. 누가 발행하는 거요? 매입자. 그래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원래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하는 거예요. 누가 발행한다고요? 매출자. 이거는 되게 특이 케이스라 그랬죠. 예, 여기까지 가면은 끝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툼이 있거나 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걸 왜 만들었을까요? 국가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거래는 했는데 뭐를 안 주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를 안 줘. 그러면 이렇게 얘기는 했겠죠. 세금계산서 주세요. 언제까지 주세요. 그랬더니 반응이 없어.
예. 아니면 전화했더니 욕해.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국세청 가서 일르는 거예요. 저 회사랑 거래했는데 저 회사가 뭐를 안 줘요? 세금계산서를 안 줘요. 라고 일르시면 됩니다. 근데 조건은 있어요. 공급 대가가 10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몇 개월 안에요? 6개월 안에.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그래서 그 안에 맞춰서 국세청이나 아니면 가까운 세무서 가셔서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가장 좋은 서류는 이거 제출하면 가장 좋아요. 통장 사본. 우리 대부분 돈 주고받을 때 뭘로 주고받아요? 통장으로. 그러면 통장 안에 이 거래처에 얼마 보냈다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런 거 제출하면은 세무서에서 확인해서 그 거래처한테 전화해갖고 알아보겠죠. 이 돈 받은 게 맞냐? 이거 물건 판 거 맞냐? 그래서 확인을 해서 인정이 되면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는 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진짜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국가에서 아 그래 매출자가 발행 안 해주니까 너네 걸로 인정을 해줄게. 그걸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고 표현하는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공급대가 10만 원 이상의 몇 개월이요? 6개월. 그 다음에 282페이지 그 밖에 공제 매입세.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그냥 이거예요. 뭐냐면은요. 다른 거 아니고요. 그 간이과세자 영수증은 얼마라고요? 4,800만 원. 그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83페이지 의제 매입세액의 별표 하나 치시고요. 요거는 내일 쪽지 시험 볼 거예요. 의제랑 간주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은 진짜 매입세액이에요? 가짜 매입세액이에요? 가짜 매입세액이에요. 가짜 매입세액인데 진짜로 뭐 해주겠다?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살 때는 무조건 면세의 원재료여야 되고요. 요거를 만들어서 팔면 과세가 되는 업체들. 가장 대표적인 게 음식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건 통조림 회사. 우리 통조림 안에 과일 통조림하고 대표적인 게 생선 통조림이잖아요. 과일하고 생선은 면세예요. 근데 이거를 가공을 해서 통조림 안에 넣으면 뭐가 되죠? 과세가 되죠. 참치 통조림도 사서 카드 긁으시면 영수증에 부가세 얼마라고 찍혀 있어요. 왜요? 가공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업체들한테 이제 매입세액이 아니지만 원래 이거는 면세잖아요. 그럼 면세니까 매입세액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원재료 금액의 일부분을 매입세액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무슨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제 매입세액. 의제랑 간주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가짜 매입세액이지만 인정을 해주겠다. 근데 왜 해주냐면 제일 많이 적용되는 건 식당이에요. 우리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살 때는 면세니까 매입세 공제되는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그러면 뭐 많이 내야 돼요?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가격을 올려요. 왜요? 많이 내야 되니까 가격을 올려서 그걸로 충당하려고 해요, 안 해요? 해요. 네. 그러면은 우리 식당 같은 경우에는 서민 경제에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너네 이거 빼줄 테니까 가격 안 올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뭐예요? 의제 매입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민 경제하고 좀 영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우셔야 되는 게 세율 외워야 돼요. 원칙은 102분의 2. 그 다음에 중소제조기업하고 요거는 그 외우라고 나눠드린 거 마지막 장에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은 104분의 4. 그 다음에 음식점 중에서 법인은 106분의 6. 그 다음에 개인은 108분의 8. 그 다음에 2억 원 이하는 109분의 9.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적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농어민은 제조업만 가능. 그 다음에 사업자하고 거래할 때는 계산서나 신용카드로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꽤 잘 나와요. 의제 매입세 실기 문제로. 그래서 요거는 세율이니까 세율을 좀 외워주셔야 되고요. 요 파트는 세율을 좀 외워주셔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농어민 분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예, 농사 지은 다음에 뭐 하는 거죠? 판매하는 게 어때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제조업체를 꼬시는 거예요. 어떻게 꼬시냐면 야 너네 제조업체 농어민한테 원재료를 사. 그러면은 예, 빼줄게. 의제 매입세액으로 인정을 해줄게. 그러면은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매입세 공제받는 게 어떻죠? 좋죠. 그리고 농어민분들한테 사면은 싸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일반 그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사는 것보다는 농어민분들한테 다이렉트로 사는 게 훨씬 더 저렴하죠. 예.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농어민분들이 싸게 팔아도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가격엔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 사이에서 유통으로 해갖고 돈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단계가 다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도 애호박이었나? 예, 애호박이었나 호박이었나 어쨌든 난리 났었었죠. 예, 거기에서 막 뒤집어 엎고 왜냐면 너무 풍년이 돼도 안 좋은 거예요. 너무 흉년이 돼도 안 좋고. 근데 우리나라 농수산물은 이런 단점이 있어요. 무슨 단점이 있냐면 인기 있다 그러면은요 다 그걸로 바꿔요. 그러니까 다 그쪽으로 몰려요. 그러다 보니까 한 1, 2년 후에 풍년이 오거나 하면은 가격이 어떻게 되죠? 떨어져. 그러면 또 다른 인기 있는 쪽으로 또 바꿔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농사를 짓든 사업을 하든 돈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솔직히. 농사 지으시는 분들 중에서 농사가 좋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돈을 벌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작물을 인기 있는 작물로 막 바꾸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아요. 왜냐면 돈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대출 받은 것도 뭐 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참고로 농사 짓는 분들 대부분 부자입니다. 농사를 뭐 설마 100평, 500평 짓겠어요? 지으려면 10,000평 막 이렇게 지어야지. 근데 10,000평이면 그 돈이 얼만데요? 그 농사 제대로 지으려면은요 몇 억은 있어야 돼요. 제대로 지으려면. 왜냐면 그 논밭 사야 되죠. 기계 뭐 빌리든 뭐 하든 어쨌든 다 돈이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리고 농사 짓는 분들도 돈 없으면 못 지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조그만하게 지금 한 3,000평 짓고 계시는데 그것만 해도 한 6천만 원인가 7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나중에 계산해 봤는데 잘만 다지면 한 1억에 팔 수 있대요. 아버지 왈. 근데 너무 구석이라 문제는 그건 거죠. 너무 구석이어갖고 그래서 먹고 살 수 있게끔 다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체들한테 야 너네 농어민한테 사라. 그 다음에 음식점 같은 곳들은 농어민한테 사면은 의제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제조업만 되니까. 그래서 이 식당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그 업체들 있죠. 예, 재료 파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사업자잖아요. 그래서 사업자하고 거래할 경우에는 계산서를 받거나 아니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이런 걸로 받으면은 의제 매입세액으로 뭐 하겠다? 인정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모든 업종이 농어민한테 사도 된다 그러면은 그런 그 뭐냐 반찬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사업하기가 어때요?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법으로 다 먹고 살 수 있게끔 어느 정도 틀은 마련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인정해줄게. 그 대신 이렇게 하면 인정 안 해준다 라고 해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식당 하시는 분들은 업체에서 다 사다가 쓰잖아요. 그래서 다 먹고 살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외우진 않을 건데 거기 동그라미 5번 284페이지 동그라미 5번 보시면 공제 한도라고 있어요. 이거를 왜 만들었냐면은 너무 많이 빼주는 거죠.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안 해줘도 되는 건데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줌으로 해서 받는 금액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그래서 국가가 꼭 초반에는 혜택을 많이 줬다가
가면 갈수록 혜택을 어떻게 해요? 줄여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연말정산할 때 신용카드 공제. 요거는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없애야 돼요. 근데 못 없애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용카드 공제를 없애면 식당들 이런 데 매출액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요. 왜냐면 신용카드 공제가 없어졌대. 그러면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덜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현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소비를 뭐 하는 거예요? 줄여요. 그래서 없애지는 못하고 계속 연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옛날에 없어졌었어야 돼요. 2000년대 중후반에 원래는 없애버렸었어야 되는데 신용카드 공제 만들었더니 매출액이 늘어나네. 계속 뭐만 하는 거예요? 연장만. 그래서 다 먹고 살 수 있게끔 다 대여는 있어요. 법적으로도 약간 도와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원래 이게 언제 생기려고 그랬었냐면은 그 총선 하잖아요. 선거. 네. 선거하는 연도에 원래 이거를 넣으려고 그랬어요. 국세청에서. 근데 요식업 협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 이런 퍼센트가 생기면은 공제되는 게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그래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너네 이거 통과시켜봐. 그러면 안 찍어줄 거다. 네. 그래서 다음 연도에 통과시켰어요. 왜냐면 그 연도에 통과시키면은 안 찍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 연도에는 통과시켜줘도 되는 게 이제 선거 끝났잖아요. 눈치 볼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음 연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어르신들 수당 있죠. 65세 이상 되면은 어르신들 관련된 수당 나오는 거 있잖아요. 원래 그것도 9월인가 10월 달에 준다 그랬어요. 근데 원래 약속은 7월 달에 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늦어질 것 같다라고 뉴스에 나오니까 어르신들 협회에서 또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7월 달에 주기로 했잖아. 9월 달에 주면 안 찍어줄 거야. 그래갖고 몇 월 달에 통과했어요? 7월 달에.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혜택을 받고 싶은 나이대가 있으면 무조건 열심히 투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은 안 되겠지만 만약에 20대 투표율이 90% 이상이야.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20대를 위해서. 네. 근데 지금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더 많이 일을 하죠. 왜요? 투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많이 액션을 취해야 돼요? 어르신들한테. 왜요? 어차피 20, 30대는 투표 많이 안 할 거야. 네. 근데 만약에 20, 30대가 투표율이 진짜 90%가 됐어. 그러면 20, 30대에 위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투표 같은 거 할 때 좀 안타까운 게 간혹가다 TV에서 이런 거 나오거든요. 투표 안 한 20, 30대하고 대화를 해요. 왜 투표 안 했냐?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똑같아요. 나를 위해서 일을 안 하는 것 같아.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꼭 뭐를 해야 돼요? 투표를.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찍을 사람이 없어요. 그럼 가운데다 찍어요. 선 사이에다가. 그럼 무효표 돼요. 무효표는 되지만 뭐는 되죠? 20대 투표율은 올라가잖아요. 아니면 저처럼 이상한 사람 찍든가. 안 될 사람. 근데 또 알아요? 안 될 사람이 내 한 표 때문에 될지.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투표 꽤 많이 했는데 한 번 됐어요. 내가 찍은 사람. 그리고 내가 찍으면 안 되나. 그런 거 있잖아요. 전 야구장도 잘 안 간다 그랬잖아요. 나만 가면 치니까. 그런 게 약간 생기더라고요. 사람인지를. 그 다음에 6번에 별표 하나. 의제 매입세 공제시키. 요건 이론 문제에 한번 나온 적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구입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빈 공간에다가 요것도 하나만 적어주세요. 감가상각은 사용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제 매입세액의 대표적인 게 식당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식당에서 뭐 야채나 고기나 생선이나 이런 걸 샀어. 근데 만약에 이거를 사용시기로 만들어 놓으면 골치 아파져요, 식당이. 왜냐면 사기는 오늘 샀는데 언제 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은 국가도 세금 걷는 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냥 무슨 시기로 봐버리는 거예요? 구입 시기. 그래서 구입했을 때 뭐 해라? 세금 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감가상각은 무슨 시기라고요? 사용 시기. 왜 그러냐면 감가상각의 뜻이 뭐냐면 가치가 감소하는 거죠. 근데 이 가치가 감소하는 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가치가 뭐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가상각은 사용 시기고, 의제 매입세액은 무슨 시기요? 구입 시기. 근데 왜 시기가 중요하냐면 세법에서 세금 걷어야 되잖아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날짜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 날짜를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입 시기 때 신고해라.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수강생 중에 요거 면접 가서 질문 받으신 분이 있었어요. 대답 못해갖고 떨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떨어졌는지 뭐 딴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요건 대답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십시오. 면접 보러 가갖고 면접관 눈 마주치는 순간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눈을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시계를 보세요. 그 사람 눈을 보는 것처럼 하는데 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뭔가를 찍어놓고 그놈을 봐야 돼요. 저도 처음에 수업할 때는 사람들 눈 못 마주쳤어요. 왜냐면 막 얘기하다가 눈 딱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아무 기억도 안 나. 초반에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긴장하다 보니까. 지금 뭐 눈을 마주치든 입모양으로 욕을 하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뭐든지 다 처음이 힘들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건 약간 타고나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연예인들 중에서도 처음에 딱 신인 그룹인데 딱 올라오자마자 빛나는 애들 한둘씩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거의 보면 끝에도 좀 잘 되는 편이고, 그런 거 보면 뭐든지 어느 정도는 좀 타고나는 거 아닌가. 저도 제가 여기에 있을지 몰랐다니까요. 왜냐면 제 첫 직업이 이거였거든요. 학원 강사, 대학 다닐 때. 그 학원 망했어요. 망하게끔 만들었어요. 강사들끼리. 왜 그랬냐면은 월급도 못 주는데 거기 원장님이 맨날 노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사들 그때 5명 있었는데 열받아갖고 그래도 애들 마지막 시험까지는 보게 해줘야 되잖아요. 월급도 적었어요. 그때 50 받았나 70 받았나 한 달에. 그래서 애들 시험은 보게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마지막 시험 드립 넣고 그날 저녁에 야밤 도주를 했어요. 아버지 불러갖고 짐 다 싸놓고 아버지 새벽에 와서 다 해갖고 갔죠. 그래서 학원은 망하고.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닌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맨날 노름만 하고 맨날 이상한 얘기나 하고. 네, 사장님인데 사장님 같이 하는 사장님도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분 안 만나는 것만도 행복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자원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업체들한테는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게 요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 공제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고물상.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꼭 고철 나와요. 이 문제 나오면. 근데 이 문제는 외우실 거는 없어요. 외우실 거는 없고요.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밑에 쪽에 보시면 103분의 3하고 110분의 10이라고 있으시죠. 요거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왜 안 외우셔도 되냐면은 프로그램에 두 개가 떠요. 103분의 3하고 110분의 10이 뜨는데 거기 밑에 중고자동차는 110분의 10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자동차 아니면 무조건 몇 분의 몇이에요? 103분의 3이에요. 그래서 외우실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86페이지. 그래서 286페이지 보시면은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불공이죠. 그래서 우리 외울 때 접대비,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그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몇 cc 이하요? 1000cc 이하. 그 다음에 경차 제외 몇 인승 이하요? 8인승 이하.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서. 참고하시고 거기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2번 좀 봐주세요. 2번. 2번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 원래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사업자 등록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은 언제까지 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단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은 뭐하다? 가능하다. 근데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며칠 이내요?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은 그때는 또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앞에도 20일, 뒤에도 며칠이요? 20일 안에 신고하면은 그때는 인정을 해주겠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온 이유는 하나 때문에 나온 거예요. 뭐 때문에 나왔냐면은 우리가 저기 신청. 그 예전 박근혜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가 음지에 있는 돈을 양지로 뭐 하겠다?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혜택을 좀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앞에만 20일이었는데 혹시 깜빡하고 놓쳤으면 사업자 등록하는 거 무서워하지 말고 끝난 다음에 며칠 안에만 해라? 20일 안에만. 그러면은 인정해 줄게. 라고 해서 범위를 좀 더 넓혀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음지에 있는 놈들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오죠. 왜요?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가는 순간 세금 내야 되는데. 그래서 법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그렇게 유용한 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할 사람들은 이때 다 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비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기간을 좀 더 넓혀준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앞뒤로 며칠이에요? 20일. 그 다음에 287페이지 거기 아래쪽에 보시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보시면은요 총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 자동차라고 있어요. 밑에서 한 6번째 줄쯤에. 그래서 125cc 이하의 무슨 자동차요? 이륜 자동차. 이륜 자동차가 오토바이예요. 우리 자동차는 1000cc 기준이잖아요. 오토바이는 125cc 기준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125cc 넘는 오토바이는요, 오토바이 자격증을 따로 따야 돼요. 일명 원동기 면허증이라고 표현하는데, 오토바이 자격증의 기준이 125cc예요. 그래서 이 과세냐 불공이냐의 기준도 몇 cc예요? 125cc. 그래서 125cc가 넘어가, 그러면 불공이에요. 125cc보다 작으면 뭐예요? 과세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큰 오토바이 끌고 다니지 말고 작은 거 끌고 다니라고 법에서는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큰 오토바이 멋있는 거 많죠. 저도 예전에 제 친구가 지금은 이제 회사 다니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오토바이 만들어서 파는 걸 했었어요. 그리고 물어봤는데 비싼 건 1억?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입해갖고 조립해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1억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걔네 집 놀러 가면 적응이 안 돼요. 왜냐면 아버님이 카우보이 모자 쓰고, 그 다음에 가죽 잠바 입고 계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장화 있잖아요. 네, 그거 신고 계세요. 놀러 가면 적응이 안 됐어요. 예전에. 근데 멋있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딱 입고, 그거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친구 놈이 누구지? 최민수 씨인가? 그 오토바이
동아리 같은 데 가면은 가끔씩 연예인들도 있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는 결혼식장 놀러 갔을 때 개그맨은 개그맨인데 그 아주 유명한 개그맨은 아니셨는데 어쨌든 개그맨도 한 두세 명 보고 재연 배우도 오고 그 불륜 전문 재연 배우. 네. 사랑과 전쟁인가 거기에 나오시는 재연 배우분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그 같은 동아리 동호회 사람이라고. 그래서 별의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288페이지 조금만 더 보고 쉴게요. 288페이지 3번에 1번 보시면 전자신고세액공제에다가 별표 3개. 확정신고당 10,000원 빼줘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항상 우리가 뭔가 좋은 걸 만들어 놓고 사람들한테 쓰라고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사람들 안 써요. 그냥 쓰라 그러면. 그래서 뭔가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전자신고라는 걸 만들어 놓고 쓰세요 그러면 안 쓸까봐 쓰면은 얼마씩 빼주겠다. 확정신고당 10,000원씩 빼주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써요. 왜냐면 신고하는데 가서 신고하는 것보다 전자신고가 편해. 거기에다가 얼마씩 빼주겠대요? 10,000원씩 빼주겠대. 그럼 써요, 안 써요? 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쓰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냥 쓰세요. 우리 거 좋아요. 그러면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혜택을 주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 택시도 그 상황이잖아요. 처음엔 좀 저렴하게 해갖고 사람들을 많이 쓰게끔 만들었어. 근데 이제 많이 쓰네? 그러면 혜택들을 줄이고 가격을 뭐 하죠? 올리죠. 쿠팡이츠나 그런 것들도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요기요도 그렇고. 예전보다는 가면 갈수록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도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예전에 적자 본 걸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땡겨야 되니까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나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치킨 먹을 때에도 우리 동네에서 그냥 치킨집에다 전화한 다음에 내가 가지러 가서 내가 가지러 가면 2개 더 주시더라고요. 소스 하나랑 콜라 1.25리터로 업그레이드해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아닌 동네도 많다면서요. 뭐 요기요로 시키나 내가 가나 똑같이 주는 데들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동네는 조금 더 줘서 전 그냥 제가 잠깐 갔다 와요. 그래서 어느 글에 댓글 읽었더니 우리는 오히려 덜 주던데? 라고 써있는 글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직접 가서 하면은 덜 준다고.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기억하세요. 이거 실기에서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저기까지 보실 거예요. 289페이지까지. 거기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저기 289페이지 보시면 1점 몇 프로요? 3%. 그 다음에 얼마 한도요? 1,000,000원 한도. 우리 이거 회계 때 외웠었어요. 그래서 1.3%에 1,000,000원 한도. 그 다음에 289페이지 4번 보시면은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세액. 그래서 우리 환급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2가지. 일반 환급하고 조기 환급. 그래서 이따 또 나와요. 그래서 일반 환급은 며칠이요? 30일. 조기는 15일. 근데 일반 환급은 예정신고 때는 환급 안 해줘요. 환급 안 해주고 확정신고에서 차감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정신고 때 안 돌려줘요. 안 돌려주고 그냥 확정신고에서 뭐 해버려요? 빼버려요. 그래서 거기 밑에서 4번째 줄인가 5번째 줄 보시면 따라서 예정신고 기간 중에 발생한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시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뭐 해준다고요? 공제해줘요. 그래서 확정신고에서 빼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정신고 때 환급이 50만 원 나오고요. 확정신고 때 납부가 100만 원 나오면 이 100만 원에서 얼마를 빼요? 50을 빼고 50만 내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 자체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회사 입장에선 돌려받는 게 좋은 거죠. 돌려받으면 돈을 조금이라도 더
유용하게 쓸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이거는 외우고 여기 아니구나. 뒷페이지구나. 그리고 이거는 우리 외운 적 있어요. 예정 고지납부라고 있었죠. 그래서 예정 고지납부는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의 몇 분의 몇? 2분의 1. 그 다음에 얼마 미만이요? 3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 발송 안 한다. 그 다음에 예외가 하나 또 있어요. 이따 한번 더 볼 건데 항상 이놈의 예외가 문제예요.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의 3분의 1 미만이면 신고 가능합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 원래 고지서는 2분의 1일 때 날라오죠. 2분의 1보다 적을 때. 근데 우리가 사업이라는 건 잘 됐다가 확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나가다가도 확 떨어진 업체들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런 업체들한테 세금을 내라라고 하기엔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그 나오는 금액보다 더 적을 때, 그래서 고지서는 2분의 1이 날라오는데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3분의 1보다 작아. 그러면 이때는 뭐가 가능한 거예요?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만약에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이 100만 원이 나왔어요. 얼마요? 100만 원. 100만 원에 2분의 1이면 얼마죠? 50만 원이죠. 맞죠? 그러면 이 50만 원이 고지서로 날라와요. 근데 우리 회사가 장사가 너무 안 돼. 그래서 부가가치세 세금 얼마 내야 되나 계산해 봤더니 20만 원이 나왔어. 그러면 3분의 1보다 작죠. 그러면 이때는 신고가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회사가 지금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이거밖에 못 내는데 우리 보고는 얼마를 내래요? 50만 원을 내래. 그러면 너무 이거 내고 나면 회사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예외로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너네 그 힘든 금액 갖고 신고해. 그러면 인정을 해줄게. 그 대신 3분의 1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러면은 인정을 해주겠다. 근데 이거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해갖고 우리 너무 힘드니까 세금 신고 해주세요. 그러면 세무사 사무실 직원은 뭐라고 할까요? 그냥 내세요. 그래요. 왜요? 일하기 싫으니까. 왜냐면 내가 일 하나 더 한다 그래서 나한테 뭐 돈이 들어와요? 뭐가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아무것도. 일만 더 하잖아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것도 좀 본 적 있어요. 업체에서는 해달라. 세무사 사무실에서 뭐라 그래요? 그냥 내시라. 왜냐면 어차피 확정 신고한 다음에 낸 금액만큼 뭐 할 거니까 뺄 거니까. 근데 요번에는 많이 해줬을 거예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안 좋아졌었죠.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네, 잠깐 쉬었다가 3시 5분에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